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좀 윤기없고 칙칙하고 생기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주름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막 피부가 좀 건조하다 하면은 물 많이 마시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물만 마시면 오히려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 몸속의 체액은 맹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0.9% 농도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맹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 밖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배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수분 보충을 위해선 우리가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즉 소금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피부가 푸석할 때 소금물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뭐 소금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우리가 피부 관리를 위해 소금물을 마신다면 어느 정도를 마셔줘야 되냐 찾아보니까 100mg당 0.5g 정도의 농도로 소금물을 마시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피부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분을 유지하는 게 피부 탄력, 뭐 주름 예방, 피부 노화 방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수분을 잘 보충해 줘야 되고, 이렇게 수분을 보충할 때 아까 말했듯이 이 물 100ml당 소금 0.5g 정도의 농도로 마시면은 전해질이 밸런스가 잘 잡혀가지고서는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름철이라거나 뭐 아니면 좀 운동을 한 다음이라거나 같이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속에 염분과 전해질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소금물을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소금이 몸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소금 농도가 높은 부위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물을 뺏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속에 수분을 뺏어와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소금물을 과도하게 짜게 만드셔서 드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ml당 0.5g 정도 수준을 기본으로 잡으시고, 내가 만약에 여름철이고 땀을 좀 많이 흘렸고 좀 고강도 운동을 했다면 소금량을 조금 더 늘려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밥을 짜게 먹었고 땀도 별로 안 흘렸고 이랬으면 소금량을 조금 줄여보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이 피부에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 소금물이 부족할 때 또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몸이 무겁고 둔하다면은 나트륨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염식을 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땀 때문에 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서는 전해질이 부족해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산소와 포도당이 움직이는 통로가 아까 얘기했던 0.9% 정도의 소금물인 이 간질액인데요. 이게 부족해지면은 이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활동이 느려질 수 있고, 그래서 몸이 무겁고 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식욕이 없고 좀 메스껍고 구토감이 자꾸 든다, 이럴 경우에도 이 전해질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 위산을 만드는데 염소 이온이 필요하고, 장에서도 나트륨이 있어야지 연동운동, 장운동이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은 이런 소화 활동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약간 어지럽거나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뛴다고 하는 것도 소금물 부족, 전해질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혈관 내 압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더 빨리 뛰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약간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띵한다고 해도 그것도 또 전해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 몸의 뇌는 제일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데요. 물이 좀 부족하거나 염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뇌 기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이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전달 능력이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이것 또한 전해질 부족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했다시피 여름철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다음,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 아니면 저염식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전해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금물을 좀 드셔주면 좋고요. 최겸님 영상 같은 걸 봐도 이분도 50만 구독자의 건강 유튜버이신데, 이분이 아침에 꼭 일어나면은 소금물을 마신다고 하시잖아요.
아침에 약간 몸을 깨우면서 전해질을 채워 넣으면서 몸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소금차를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소금물이 좋다니까 나 소금을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많이 짜게 먹는 사람이면 사실 전해질이 딱히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뭐 국물 요리 많이 먹으면 국물에도 나트륨이 워낙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따로 소금물을 먹어주면서 이렇게 전해질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짜게 먹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최겸님 영상을 보고서는 매일 아침에 소금물을 좀 마셨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입이 엄청 짬내가 올라오고 오히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물이 계속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지 땀을 많이 흘리는지 이런 경우에는 소금물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좀 짜게 먹고 평소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땀 날 일도 별로 없다 그러시면은 굳이 소금물 마시지 않으셔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나에게 맞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거 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될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서 계속해서 올려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